미국 주식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세력이 누구인가? 그렇다면 앞으로 이 주가 거품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 이후에는 이 주가 움직임하고 이 매수 매도 움직임이 어떻습니까? 반대죠. 추격 매수가 어마어마했죠. 이 팬데믹 이후에는. 예, 그렇죠. 이 2010년을 전후로 해서 미국의 주식시장에 그 투자자들의 행태가 완전히 180도 뒤바뀌고 있다라는 거죠. 이제 2010년 이후에는 기관 투자자 장세로 바뀌었다라고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기관 투자자 장세로 바뀌었다는 것이 이른바 주가 변동성이랄까 주식시장의 투기성을 더욱더 강화시켰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닷컴 버블이 꺼져도 100% 정도였죠. 지금은 250%를 넘는 수준까지 커져 있는 상태죠. 그래서 지금 이제 워렌 버핏이 계속 경고를 하고 있죠. AI주 거품이 크기로 보면은 거의 이렇게 닷컴 버블에 능가하는 정도로 어마어마해요. 이게 역대급이죠. 버핏 지수로 보면은 뭐 길어봐야 1년 정도 남았고 그 세력은 이제 가계하고 외국인인데 가계는 이미 이제 매도세의 조짐을 약간 보이고 있죠. 안녕하십니까. 김광수 경제연구소 김광수 소장입니다. 최근에 저희 유튜브 채널이 구독자 수가 좀 늘어난 것 같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 말씀드립니다. 저희 유튜브를 구독하신 분들께서는 가능하시면 이전 동영상들도 한번 같이 시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미국 FRB의 금융정책 이라든지 트럼프 관세 문제라든지 일본, 유럽, 중국 경제라든지 자동차 산업에 관한 거라든지 다양한 주제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유튜브 영상들을 한번 시청을 해보시고 그 영상들에서 이야기했던 내용들이 이후에 최근까지 상황들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가를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시면 그 유튜브 영상에서 이야기했던 내용들이 얼마나 정확도가 있는지 설득력이 있는지를 가늠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한번 시간 되신데 이전 동영상들도 같이 한번 시청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저희 연구소에서 이미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글로벌 경제 보고서도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글로벌 경제 보고서는 세계 여러 나라들의 경제 현황 및 여러 그 경제적인 이슈들에 대해서 아주 심도 있게 분석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능하시면 글로벌 경제 보고서도 같이 구독을 해서 참고해 보시면 세계 경제 변화를 이해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제 미국의 주식시장은 누가 움직이고 있는가? 미국 주식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세력이 누구인가와 두 번째로는 최근에 이제 주가 거품 논란들이 많이 있죠. 저희 채널에서도 이제 버핏 지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주가 거품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미국 주식시장은 누가 움직이는가? 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뭐 다들 아시는 SP500의 주가 지수를 나타내죠. 주가 지수인데 이건 이제 물가 상승률을 반영시킨 실질 주가 지수입니다. 그래서 1980년에 1달러나 2025년 최근에 1달러나 같은 1달러다라는 거죠. 실질화시킨 이제 목적은 그겁니다. 그래서 이때 한 500달러 주가 지수가 500달러 정도였다면 지금은 이제 6,500달러 정도에 달하고 있으니까 이 기준으로 치면은 실질 기준으로 치면은 12배 이상 주가가 이제 올랐다라는 그런 게 되겠죠. 아래쪽 이제 그 그래프는 뭐냐면 미국 주식시장으로 유입되어 오는 순유입액을 나타냅니다. 내지는 미국 주식시장의 순매수액 추이를 나타내죠. 연동해서 한번 비교를 해보면 1980년부터 이제 95년까지는 뭔지를 몰라도 완만한 상승 을 거쳤다가 95년부터 이렇게 쭉 가파르게 올라가지고 2000년 정점을 찍고 급락했죠. 이때가 뭡니까? 닷컴 버블 때죠. 닷컴 버블이고 그 다음에 다시 쭉 완만하게 올랐다가 정점 찍고 급락을 했죠. 이때는 이제 서프라임 론 사태가 글로벌 금융위기로 발전된 그런 시기죠.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이게 가파른 상승세를 거쳤다가 2020년에 팬데믹 때 일시적으로 푹 좀 떨어졌다가 다시 급등을 했죠. 그 다음에 이때가 러우 전쟁이 이제 발발 전후죠. 러우 전쟁을 계기로 해서 급락을 했다가 다시 쭉 올랐죠. 그러다가 올해 일시적으로 떨어졌다가 다시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대체적으로 보면은 2000년 이후 내지는 2010년 이후에 이전에 비하면은 주가의 급등락 폭도 크고 빈도도 좀 많아지고 있다라는 걸 느낄 수 있죠. 이런 이제 이게 주가의 움직임하고 연계해서 이제 미국 주식시장의 순매수 변화를 한번 보면 1980년대 전반 무렵부터 이제 후반까지의 이제 주가가 완만한 상승을 하죠. 이때는 뭡니까? 레거노믹스 때죠. 완만한 상승할 때인데 그때 이제 순매도가 있었죠.
움직임이었죠. 그 다음에 후반부터 이제 거품 꺼지고 정책이 되는 순매수. 그 다음에 닷컴 버블 때부터 주가가 급등할 때부터는 순매도죠. 그 다음에 이제 닷컴 버블이 붕괴되고 주가가 급락할 때, 닷컴 버블이 붕괴되고 주가가 급락할 때는 순매수죠. 그 다음에 서프라임 론 사태 발생 전까지는 순매도죠. 그 다음에 서프라임 론 사태로 폭락할 때는 순매수죠. 그러니까 2010년 이전까지는 어떻습니까? 주가가 올라가면 순매도, 주가가 내려가면 순매수, 이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죠. 그런데 2010년 이후에는 어떤 모습을 보이겠냐면은 2010년에는 주가가 급등할 때 순매수. 예, 주가가 일시적으로 좀 주춤할 때 순매도. 다시 주가가 푹 올라갈 때 순매수. 주가가 이렇게 주춤하면서 급락할 때 순매도. 그 다음에 팬데믹 이후에 축 로우존전까지 급등할 때 순매수세 엄청난. 그 다음에 이제 로우존전으로 급락할 때 순매도. 그 다음에 다시 급등할 때 순매수. 2010년 이후에는 이 주가 움직임하고 이 순매수 매도 움직임이 어떻습니까? 반대죠. 그러니까 2010년 이전에는 어땠습니까? 주가가 올라가면은 매도했다. 그러니까 올라가면은 빨리빨리 시세 차익을 실현시키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었다. 이거예요. 주가가 내려가면은 싸졌으니까 지금 사둬야지 하는 그런 움직임이었죠. 반면에 2010년 이후에는 뭡니까? 주가가 올라간다 하면 앞으로 더 올라갈 거야. 추격 매수 모습을 보이고 있죠. 주가가 떨어지면은 어떻습니까? 더 떨어질 거야. 추격 매도 양상을 보이고 있죠. 추격 매수가 어마어마했죠. 이 팬데믹 이후에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 2010년을 전후로 해서 미국의 주식시장에 그 투자자들의 행태가 완전히 180도 뒤바뀌고 있다라는 거죠. 주식시장의 투자자들의 그 심리적 변동성, 주가 변동성이 훨씬 커졌죠. 올라가면 더 올라갈 거야. 추격 매수가 계속 이어지니까 주가가 팍 올라간다. 떨어질 거야 하면은 툭 떨어진다. 떨어질 거야. 이런 식으로. 예, 추격. 뭔가 매매 거래가 심화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매수 매도 타임이 그 2010년 이전에 비해서 훨씬 짧아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2010년 이후에는 되게 한 4년, 5년, 이제 순매수가 4년, 5년 정도면은 순매도는 한 3년, 4년 정도. 매수 매도, 매수 매도, 매수 매도, 매수 매도. 뭐 이렇게 반복이 되죠. 지금 이제 매수가 계속되고 있죠. 이게 3, 4년, 4, 5년 정도가 매수 기간이 제일 길었던 게 어떠니까 팬데믹 이후 상황이니까 쭉 떨어졌던 매수세가 확 줄었던 때죠. 이렇게 막 줄었던 때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요때도 이렇게 급락했던 것들도 이렇게 매수세가 급락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추격 매수가 이렇게 줄어들면은 주가가 푹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걸 시사를 하고 있죠,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과연 이렇게 그 순매수세가 계속 더 이어져서 이렇게 팍팍팍팍 늘어날 건지 아니면은 이게 순매도로 전환할 건지를 보면은 되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사이클이 순매수세가 4, 5년, 3, 4년, 4, 5년, 3, 4년, 4, 5년, 3, 4년.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한 3, 4년 됐다 이거예요, 순매수세가. 그러면은 이렇게 4, 5년 정도니까 4, 5년으로 보면은 앞으로 한 1년 정도 남짓? 예, 후에 이제 타이밍이 돌아온다 이거예요. 뭐 일단 뭐 행태적인 그 사이클로 보면은 그렇죠. 여러분들 주식 투자하는데 이런 것도 참고 사항이 된다 이거예요. 미국의 이제 주가 움직임과 이렇게 그 매수 움직임 간의 관계가 2010년을 기점으로 해서 완전히 바뀌었다. 이때는 어떤 그 전통적인 주식 투자 방법, 대표적인 게 뭡니까? 필터 룰이 있죠. X% 필터 룰이 있죠. 3% 룰이라든지 5% 룰이 있어요. 그래서 주가가 3% 내지는 5% 올라가면은 매도. 그래서 이제 순매도가 일어나는 거예요. 주가가 올라갈 때 순매도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주가가 3% 내지 5% 하락하면 순매수. 그래서 주가가 하락할 때 매수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때 요거 2010년 이전에 이른바 투자자들의 투자 전략은 이 X% 필터 룰이 줄이었다. 라고 추정할 수 있는 때는 어떻게 보면은 안정적인 투자 전략 내지는 단타 위주의 투자 전략 막 이런 그런 거였다 이게. 근데 2010년 이후에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투기적인 투자 전략으로 바뀌었죠. 왜냐하면 주가가 올라가니까 더 올라갈 거야. 내려지면 더 떨어질 거야. 투자 심리가 굉장히 이렇게 불안정해졌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투기적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주식시장의 어떤 변동성이라고 불확실성이 굉장히 커졌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 투자자들의 이 투자 행태에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하셔야 되죠.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미국 이제 주식시장의 그 투자자들의 어떤 투자 행태 특성들을 한번 파악을 해보기 위해서 또는 이제 미국 주식시장을 움직이는 주 세력이 누구인가를 파악을 해보기 위해서 투자자별 이제 주식 보유량 을 이제 한번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시가 기준으로 이제 보면은 미국 개인이죠. 개인 투자자죠.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 보유량이 막 늘어서 40조 달러를 넘고 있고, 그리고 개인 투자자 가계가 제일로 큰 손이죠. 그다음에 이제 외국인이 한 20조 달러 좀 못 되죠. 두 번째. 그다음에 뮤추얼 펀드가 막 약간 이제 한 17조 달러 정도 되나요? 그다음에 ETF 펀드가 갑작스럽게 등장해서 팍 늘어나고 있죠. ETF 펀드. 그러니까 이 네 개가 어떻게 보면 4대 천왕이죠. 미국 주식 시장을 움직이는 큰 손들이죠. 이
4개가 가계, 외국인, 뮤추얼 펀드, 그러니까 뮤추얼 펀드는 뭡니까? 우리로 치면 증권 투자 신탁 펀드죠. 증권 펀드, 신탁 펀드 같은 거죠. 그다음에 이제 그 ETF, 주가 지수 연동 펀드 같은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 외에 이제 연금들 있죠. 연금, 법인 기업, 이제 연방 정부나 주 지방 정부 퇴직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비중으로 보면은 가계가 원래는 이제 1980년대 초에는 가계 비중이 60%에 달했어요. 그러니까 가계가 압도적으로 이렇게 비중이 높았죠. 그런데 점점 최근 들어올수록 금액은 높지만은 비중 면에서는 40% 정도로 줄었죠. 그러니까 가계 비중이 20% 정도 줄어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1980년대에는 가계가 압도적이었죠. 미국 주시장을 움직이는 가계가. 이때는 가계가 미국 주가를 주시장을 주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때는. 근데 이제 가계 비중이 줄어들고 외국인의 비중이 확 늘었죠. 한 5% 정도에서 20%로 확 늘었죠. 최근에는. 그러니까 외국인이 이제 그 미국 주시장의 어떤 그 장세에 큰 플레이어, 큰 손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 그 다음에 뮤추얼 펀드는 이게 비중이 한 5%까지 늘었다가 오히려 줄었어요. 뮤추얼 펀드 보유 금액은 커졌지만 비중으로 보면은 25%에서 한 17, 18%로 줄었어요. 반면에 ETF의 비중이 이렇게 확 늘어나고 있죠. 한 10%, 11 몇 프로 이런 정도로 늘어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개인연금이 1980년에는 개인하고 개인연금을 합치면은 80%였어요. 개인연금 20%, 개인이 20%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는 개인 투자자하고 연금이 주 세력이었죠. 미국 주식시장을 움직이는 주 세력이었어요. 근데 이제 2010년 이후에는 2010년에 여전히 이제 가계하고 이제 외국인이 주 세력이고 그다음에 뮤추얼 펀드, ETF 이 4대 천왕이 움직인다 이거예요. 그래서 가계가 일방적으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이 펀드만 외국인 투자자하고 펀드만 합쳐도 거의 이제 개인 투자자, 미국 가계 투자자하고 비중이 같아지죠. 여기다가 ETF까지 합치면은 50%를 넘어가죠, 비중이. 그러니까 이제 2010년 이후에는 기관 투자자 장세로 바뀌었다라고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기관 투자자 장세로 바뀌었다는 것이 이른바 주가 변동성이랄까 주식시장의 투기성을 더욱더 강화시켰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이제 이 투자자별 보유주식의 추이를 이렇게 4대 천왕, 이 4대 천왕을 이렇게 이제 선그래프로 이렇게 바꿔서 나타낸 겁니다. 보시면은 이제 뭐 90년대 이후에 한번 늘었고 2010년 기점으로 큰 변화가 있죠. 2010년 기점으로 해서 변화가 있는데 특히 이제 2020년 이후에는 폭발적이죠. 2010년 이후부터도 이제 급증을 했지만 2020년 이후에는 아주 폭발적이죠. 보시면은 그 가계 투자가 2020년 이후에 폭증을 했고 반면에 외국인 이제 이게 주황색이 외국인이죠. 외국인 투자가 이제 95년 이후부터 늘어나기 시작해서 이렇게 쭉쭉 늘어가지고 2000년 이후에 2020년 이후에 팍 늘어났죠. 외국인 투자. 그다음에 이제 이 초록색이 뮤추얼 펀드인데 뮤추얼 펀드는 뭐 이렇게 쭉 증가세 나타내고 그다음에 ETF는 이렇게 쭉 왔다가 이렇게 훅 늘어나죠. 요거 이제 비중으로 바꿔 놓은 겁니다. 요거 이제 개인 투자자가 이렇게 60%였는데 최근에는 40%까지 이렇게 줄어들었다 이렇게 나타나고 있죠. 그다음에 이제 이게 초록색의 뮤추얼 펀드인데 뮤추얼 펀드가 90년 이후에 늘어나 가지고 이른바 이제 뮤추얼 펀드가 커지면서 기관 투자자 장세가 이제 형성되기 시작해서 20%를 넘었다가 최근에 다시 줄어드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죠. 그다음에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은 뭐 한 7, 8% 쭉 오다가 2000년 이후부터 이렇게 늘어나기 시작해서 꾸준히 지속적으로 늘어나서 17, 8%까지 늘어나고 있다. 그 다음에 ETF는 2000년대에 돌아가지고 이렇게 늘어나서 가속도를 보이고 있다. 이게 이제 ETF 늘어난 거하고 그 뮤추얼 펀드 줄어드는 거랑은 서로 이렇게 비슷하죠. 그렇죠? 비중이 비슷하죠. 이건 뭘 말하냐면은 그 뮤추얼 펀드의 주식 투자가 이렇게 ETF로 이렇게 대체되고 있다라는 걸 시사를 하고 있죠. 이제 뮤추얼 펀드라는 건 뭡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증권사들이 펀드를 만들잖아요. 중국 투자 펀드, 뭐 일본 투자 펀드, 뭐 금 투자 펀드 이런 펀드를 만들잖아요. 그러면 이제 투자자들이 그 펀드를 사죠. 그 펀드의 주식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펀드 한 주를 사죠. 그러면은 그 펀드를 만든 이제 증권사나 이런 기관 투자자가 그렇게 모은 돈을 가지고 이제 자기들이 주식이든지 채권이든지 뭐 금이든지 부동산이든지 이런 데 다양하게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내죠. 수익을 내면은 그 펀드의 주가가 올라가죠. 그렇죠? 그래서 투자자는 어떻습니까? 그 펀드가 산 주식이나 채권이나 금이나 이런 거 직접 보유를 하는 게 아니고 그 펀드가 발행한 주식을 사서 그 펀드의 주가 등락으로 수익을 얻는 거죠. 그게 이제 이른바 뮤추얼 펀드죠. 증권 투자 펀드라는 게 그런 거고 ETF는 이제 주가 연동 신탁 펀드니까 주가 지수에 연동시키는 SP500이면 SP500 지수에 연동하는 그런 펀드다. 특정 펀드라는 거죠. 그러니까 뮤추얼 펀드라면 상당히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그 액티브한 이제 공격적인 펀드, 단기 매매 위주의 막 사고 팔고 해서 이익을 내려고 하는
공격적인 펀드, 액티브 전략을 하는 그 펀드들이 많은 반면에 ETF는 뭡니까? 지수에 연동하니까 패시브 펀드죠. 이른바 워렌 버핏이나 이런 사람들이 권장하는 장기 투자 전략의 하나의 수단으로서는 ETF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미국 주식시장 장세를 주도를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그러면 각 투자자별 이제 주식 이제 순매수, 순매도 동향을 한번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보면 이제 4대 천왕 앞에서 봤던 가계, 외국인, 뮤추얼 펀드 ETF죠. 매도 매수액을 보면은 이 네 그 거래 그 투자자들의 거래가 가장 크죠. 가장 크고 그 외에는 뭐 이제 지방 퇴직 연금하고 뭐 기업들, 일반 기업들 그 외에는 거의 이제 미미하죠. 그래서 네 개만을 이렇게 뚝 떼 갖고 확대를 한번 시켜보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보시면은 가계는 1980년대 2020년까지 보시면은 가계는 어땠습니까? 거의 순매도였죠. 거의 순매도로 와요. 2010년 뭐 이때까지만 해도 순매도로 와요. 가계 같은 경우는. 그다음에 2010년을 기점으로 해서는 이제 매도 매수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2020년부터는 완전히 순매수로 바뀌고 있죠. 가계 움직임을 보시면 그렇지 않습니까? 반면에 외국인은 어떻습니까? 외국인은 반대로 거의 순매수로 왔죠. 거의 순매수로 왔다가 2010년부터 이제 매수 매도 왔다 갔다 하다가 가계와 마찬가지로 매수 매도 왔다 갔다 하다가 2020년부터도 외국인의 경우에는 매수, 순매수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죠. 그러니까 가계에 비해서 외국인이 더욱더 그 단타 거래를 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2010년을 기점으로 해서 가계하고 외국인의 투자 행태가 크게 변했는데 2010년 이전에는 가계는 거의 순매도로 왔어요. 그러니까 순매도로 왔으니까 어떻습니까? 계속 주식을 팔았다라는 거죠. 반면에 외국인은 거의 계속 주식을 순매입을 했다라는 거죠. 2020년 이제 팬데믹 이후부터는 그 가계는 일방적인 순매입을 하고 있고 물론 이제 외국인 투자자도 이제 순매입을 많고 있지만 순매도도 많았죠. 그러니까 그 2022년 러브 전쟁 때 그 주가가 아까 급락했잖아요. 이때 주체는 누구였습니까? 외국인이 주도를 했다라고 볼 수 있죠. 반면에 이제 뮤추얼 펀드는 2010년 전까지는 2015년까지만 해도 거의 순매수 일변도로 왔어요. 거의 주식을 사왔어요. 그러다가 이제 2015년 이후부터는 순매도 계속 확대되고 있죠. 반면에 ETF도 이 ETF는 계속적으로 순매수세를 유지하고 있죠. 그런데 특히 2020년에 이렇게 순매수가 확 늘어나고 있죠. 뭡니까? 2015년 이후하고 이제 뮤추얼 펀드하고 ETF를 보면은 뮤추얼 펀드의 순매도를 ETF가 거의 받아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다음에 가계 움직임 앞에서 이 보십시오. 2020년 이후에 푹 뛰었잖아요. 여기 가계하고 외국인 투자자들이죠. 그다음에 급락했던 것은 외국인 투자자들이었죠. 이 급락했던 것은 외국인 투자자들이죠. 외국인 뭐 뮤추얼 펀드도 있습니다. 뮤추얼 펀드를 이제 그 ETF가 다 받아준 거니까 상쇄시켰다고 보면 가계는 매도를 안 했어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매도를 한 거죠. 그러니까 2020년 이후에 이 지금 장세를 주도하고 있는 것은 가계하고 외국인 투자자들이죠. 그다음에 2010년 이후에 사고팔고 한 것도 가계하고 외국인 투자자들이죠. 뮤추얼 펀드는 매수였죠. 매수고 ETF도 매수였죠. 그러니까 2010년 이후부터 미국 주식시장의 장세를 주도한 것은 가계하고 외국인 투자자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계하고 외국인 투자자들의 움직임에 따라서 주가 변동 이 결정된다. 가계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 뮤추얼 펀드라든지 ETF는 상대적으로 지금 투자 패턴으로 보면은 뮤추얼 펀드는 주식을 계속 순매도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뮤추얼 펀드는 주식 액티브 전략이 조금 재미가 없었다. 뭐 이런 거게 계속 사재겠는데 액티브 전략이 사고 팔고 하는 뭐 그런 것들이 좀 재미가 없었다. 그런 이제 모습이고 그래서 이렇게 매도를 한번 하는 그런 모습인 것 같고 아니면은 상대적으로 이렇게 액티브 전략보다는 패시브 투자 전략을 투자자들이 선호한다. 뭐 그런 투자자들에게 어떤 그 투자의 패턴의 변화를 반영한 것일 수도 있고. 그래서 미국 주식 시장을 이제 그 움직이는 것은 가계하고 외국인이고 그다음에 앞으로 가면 갈수록 미국 주식 시장의 기저 밑바탕을 떠받치는 건 누굴까요? ETF죠. 순매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매수가 늘어나니까. 이게 ETF가 미국 주식 시장의 밑바닥을 떠받치는 역할을 하되 그러니까 패턴이 2010년을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가계하고 외국인이 미국 주시장 장세를 주도를 하는데 2020년 이후에는 가계는 일방적인 순매수를 하고 있고 외국인은 사고팔고를 되풀이하고 있는데 그 이른바 순매도 규모가 굉장히 커졌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일확천금의 투기적인 거래들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걸 이렇게 시사를 하고 있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미국 주시장의 이제 거품 논란과 관련해서 어떻게 될 것인가를 가늠하는데 여러분들 나름대로 판단해 볼 수 있는 어떤 가늠자가 되겠죠. 여러분들 그 가운데는 이제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하고 있는 분도 계실 거고 미국 주식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분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디로 분류될까요? 외국인 투자자로 분류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미국 주식에 대한 투자 마인드가 어떻게 변하느냐, 뭐 그런 것들이 미국 주가에 영향을 미친다 이거예요. 변동에. 알기 쉽게 말하면. 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투자 판단, 미국 주식에 대한 투자 판단이 어떻게 이제 바뀌느냐도 앞으로 미국의 이제 주가가 어떻게 되느냐를 이렇게 어느 정도 참고가 될 수 있다 이거예요. 그 외에 이제 비금융 법인, 연금, 퇴직연금이 있는데 일반 기업을 말하죠. 일반 기업의 경우에는 뭐 대체적으로 이제 그 2000년까지는 계속 매수세 중에서 특히 요때 굉장히 매수가 컸죠. 뭔 말합니까? 이때는 닷컴 버블이었죠. 뭘 말합니까? 닷컴 버블을 주도한 건 누구였다? 예, 일반 법인 기업들이었다. 이렇게 닷컴 기업들이 거품을 주도했고, 이제 순매도 폭락을 했죠. 그 다음에 매도세가 이제 일방적으로 이렇게 계속되고 있죠. 그다음에 연금은 보면 어떻습니까? 매수하다가 이제 매도가 늘었다가 다시 매수했다가 2005년 이렇게 매도 했다가 2010년부터 어떻습니까? 거의 매도세죠. 순매도세죠. 개인연금이. 주지방 퇴직연금 같은 경우도 순매수로 뭐 금액은 크지 않지만 순매수로 오다가 이제 2000년부터 매수 매도 오다가 2010년부터는 거의 이제 순매도가 많죠. 순매도가. 그러니까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 같은 경우는 2010년을 기점으로 해서 순매도세로 돌아서고 있죠. 이건 뭘 말합니까? 베이비부모 은퇴하고 연관이 있죠. 이른바 이제 이 연금들이 이제는 베이비부모들 은퇴하면서 이 사람들한테 연금을 줘야 된다 이거예요. 연금을 주려면 어떻게 됩니까? 주식이든 채권이든 뭐든 팔아서 줘야 되잖아요. 근데 주식을 팔아서 지금 연금을 주기 시작하고 있다는 걸 말하죠. 아직은 그 규모가 크진 않죠. 규모가 이런 게 가게라든지 외국인이라든지 펀드, 뮤추얼이나 ETF들의 순매도 규모에 비하면 그 규모는 아직 크지는 않죠. 크지는 않지만 어쨌든 간에 이 연금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순매도세로 돌아섰다. 라는 게 확연히 드러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근데 이 순매도로 볼 때, 근데 이제 닷컴 버블 때는 어땠습니까? 닷컴 버블 전에는 가게가 계속 순매도였죠. 그러니까 굉장히 투자를 좀 현명하게 똑똑하게 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서프라임 론 글로벌 금융위기 전에도 순매도세였죠. 이때 가게가. 순매도였죠. 좀 현명하게 투자를 했다라는 거죠. 뮤추얼 펀드 같은 경우는 어땠습니까? 순매수였죠. 이른바 닷컴 버블 때. 순매수였죠. 그러니까 뭐 엄청나게 손해를 봤겠죠. 그 다음에 서프라임 론 때도 순매수였죠. ETF 역시 마찬가지죠. 계속 이때는 매수세였으니까 이때는 뭐 이런 펀드들이 굉장히 손실이 컸겠죠. 외국인도 마찬가지로 이때 계속 순매수였으니까 닷컴 버블이나 서프라임 론 때도 순매수였으니까 외국인도 투자 손실이 굉장히 컸겠죠. 근데 지금 이제 가게가 지금 이제 굉장히 이렇게 리스크 포지션을 굉장히 크게 가져가고 있다 이거예요. 미국 가게가 이런 것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앞으로 미국 주식시장과 미국 경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 가 이제 하나의 주목할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거 이제 그 버핏 지수에 대해서 이전에 이제 그 동영상에서도 버핏 지수에서 설명한 건데 그걸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앞서 이제 미국 주식시장을 움직이는 주 세력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는 이제 그러면 미국의 주가 거품 논란과 관련해서 앞으로 이제 주가 거품은 어떻게 될 것인가? 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미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죠. 여기서도 이미 이제 앞으로 이렇게 4년, 3, 4년 주기로 순매수. 그래서 이제 순매수 기간이 3, 4년째 지속되고 있는데 4, 5년 주기로 치면은 한 1년 정도 남았다. 그 후에는 순매도 가능성이 높다. 순매도일 때는 주가가 급락했다. 2010년 이후에. 그리고 그런 것에 영향을 미친 게 가계와 외국인 뮤추얼 펀드 ETF인데 특히 가계와 외국인이었다. 그래서 이 가계하고 외국인의 투자 동향을 면밀히 주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죠. 네, 그러면 앞으로 미국의 이제 주가 거품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앞선 동영상에서도 이제 버핏 지수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씀드렸던 건데 이게 이제 미국의 GDP를 나타내고 이제 분홍색 색이 이제 미국 주식시장 전체 이제 상장된 주식시장 전체 시가총액을 나타냅니다. 상장된 주식시장 전체 시가총액인데 보시면 이제 버핏 지수는 GDP 대비 시가총액 비율을 나타내죠. 그래서 보시면 이게 100%가 이제 기준선이라고 치면 95년 이전에는 그 미국의 이제 시가총액이 GDP를 밑돌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뭐라 할까요? 상대적으로 보면은 미국의 주가 거품이 굉장히 없었던 시절이다. 근데 이제 1995년부터 이제 이건 닷컴 버블이죠. 닷컴 버블 때 그때 그냥 이른바 이제 닷컴 투기 광풍이 있었잖아요. 어마어마했잖아요. 그때. 그래도 한 70% 정도였어요. GDP 대비. 투기 광풍이 있었을 때도. 그다음에 서프라임 론 때는 한 130%.
정도 때. 그러다가 이제 그 거품이 꺼져서 다시 이제 다 큰 버블이 꺼져도 100% 정도였죠. 그러다 2010년부터 이제 쭉 늘어나서 지금은 250%를 넘는 수준까지 커져 있는 상태죠. 그래서 지금 이제 워렌 버핏이 계속 경고를 하고 있죠. 워렌 버핏이 주식 팔고 연금 보유를 늘리고 있고 저저저거 하고 있고 뭐 계속 또 외신들이나 뭔가 이렇게 계속적으로 지금 거품론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250%에 달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지금 이제 거품이 지금 포함되어 있다. 대체적으로 이 그 버핏 지수하고 앞서서 이 순매수 순매도 행태들하고 이렇게 보면 이렇게 일맥상통하는 점들이 있죠. 그러니까 미국 경제 같은 경우도 가계의 주식 시가가 팬데믹 때 20조 정도밖에 안 됐던 것이 불과 5년 사이에 40조를 넘어서 2배로 튀어버렸어요. 그럼 미국 가계가 얼마나 이 자산 효과가 큰가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주가가 2배로 튀어버렸기 때문에 내가 주식 부자야 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늘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뭐 젠슨 황이라든지 일론 머스크라든지 뭐 그런 사람들이겠죠. 그런 사람들이지 일반 미국 가계들은 정말로 이렇게 그 자산 효과가 클까요? 물론 상대적으로 이렇게 자산 효과는 크겠죠. 미국 가계의 주식 순매수가 많았기 때문에 어쨌든 그걸로 인해서 미국 가계 소비가 유지가 되고 있다 이거예요. 미국 경제는 미국 GDP는 가계 소비가 70%를 차지하니까 이 주식 가격 폭등이 미국 가계 소비를 떠받치고 있다. 미국 경제를 떠받치고 있다. 그러니까 미국 경제는 주식 시장 경제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이라는 거죠. 지금 이럴 정도로 상당히 이제 주가 거품이 잔뜩 끼어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니까 특히 2020년 만에 팬데믹 전만 해도 150%를 조금 넘는 수준이었는데 이 팬데믹 이후에 그냥 팍 이렇게 뛰어버린 상황이죠. 거품이 이제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팬데믹 직전에는 다 큰 버블 수준까지 왔었는데 그것보다도 푹 뛰어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이건 지금 뭐라고 봐야 되나요? 여러분들이 국가를 경영하는 경제 총 책임자라고 본다면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실 건가요? 뭐 그런 것들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거예요. 구체적으로 이제 닷컴 버블 같은 경우는 이제 거품 이게 이제 SP500 실질 지수인데 물가 상승을 감안한 지수인데 이제 거품 붕괴 기간을 보면 이 2000년에 이제 닷컴 버블이 발생해서 붕괴하는 데는 24개월이 걸렸어요. 2년 정도 걸렸어요. 하락해가지고 다시 상승으로 반전하는 데까지는 24개월이 걸렸어요. 그다음에 이제 2007년은 이제 서프라임 론 사태에서 글로벌 금융 위기에서 폭락해가지고 다시 반등하는 데까지는 한 15개월 정도 걸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2020년에 팬데믹 발생했을 때는 불과 한 달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2020년 러우 전쟁 발생했을 때는 8개월 정도 걸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올해 들어와서 이제 트럼프 관세, 주가가 일시적으로 급락했죠. 4월 달에. 2달 정도 다시 반등하는 2달 정도 걸렸어요. 그 닷컴 버블은 어떻습니까? 스스로 붕괴된 거죠. 인위적으로 뭐 뻥 터트리거나 그런 게 아니죠. 자체 붕괴된 거죠. 닷컴 버블은. 글로벌 금융 위기도 뭡니까? 자체 붕괴죠. 누가 뻥 터트리는 게 아니죠. 스스로 터진 거죠. 그러니까 닷컴 버블하고 글로벌 금융 위기는 이제 스스로 터진 거고, 그다음에 팬데믹하고 러우 전쟁하고 트럼프 관세는 뭡니까? 일종의 외부 충격이죠. 외부 충격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이제 급락한 거죠. 예, 다만 이제 러우 전쟁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길죠. 8개월 정도였으니까. 그 외부 충격은 상대적으로 이제 붕괴의 규모도 작고 기간이 짧다. 근데 규모가 이제 작다라고 하기는 힘들죠. 이게 뭐 러우 전쟁 같은 경우. 이제 물가 상승률 효과까지 가미가 돼서 좀 크게 나타났으니까 만만치가 않죠. 그 자체 붕괴는 상대적으로 길고 외부 충격에 의한 이제 그 붕괴는 짧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만약에 그 주가 거품이 붕괴가 일어난다면 자체 붕괴에 의한 붕괴일까요? 외부 충격에 의한 붕괴일까요? 가능성이 어느 쪽이 더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저 개인적으로는 자체 붕괴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외부 충격은 이제 어떤 형태의 외부 충격이 올까 하는 경우수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뭐 외부 충격. 예를 들어서 트럼프 관세로 인해서 세계 경제나 미국 경제가 뭐 경기 침체에 빠진다 하는 것도 일종의 자체 붕괴에 해당하죠. 또 뭐 중국의 정치적 격변이 일어나가지고 시진핑이 뭐 실각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한다든지 하는 뭐 그런 것도 외부 충격에 해당하겠죠. 뭐 그런 경우라면은 뭐 상대적으로 뭐 짧거나 뭐 이렇게 한다라고 알고 있고. 그 외에 또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재정 위기, 일본이라든지 프랑스라든지 미국이라든지 미국도 지금 이제 셧다운돼 있잖아요. 연방 정부가. 재정 위기 같은 경우는 이제 외부 충격이 아니라 일종의 자체 붕괴에 해당하죠. 예, 내부 경제적인 요인에 의해서 붕괴된 거니까 자체 붕괴에 해당하죠. 대체적으로 보면은 외부 충격 요인보다는 자체 붕괴 요인이 더 많지 않을까 생각이 되죠. 그래서 앞으로 붕괴가 온다라면은 어떤 형태의 붕괴가 올까? 자체 붕괴 형태가 더 가능성이 크다. 자체 붕괴가 온다라면은 보신 것처럼 주가 폭락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언제쯤 올 거냐에 대해서는 이제 가봐야 알겠지만 참고 삼아서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거 있었지 않습니까? 4, 5년 이제 3, 4년, 4, 5년, 3, 4년, 4, 5년, 3, 4년, 4, 5년인데 한 1년 정도 뭐 길어봐야 1년 정도 남았고
그 세력은 이제 가계하고 외국인인데 가계는 이미 이제 매도세의 조짐을 약간 보이고 있죠. 가계는 순매도 이게 이제 일시적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외국인은 계속 순매수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근데 이제 요때 이제 그 뭡니까? 요때는 다큰 버블이었고 요때는 뭐 이제 특별한 뭐 이슈나 이런 것은 없었죠. 그냥 서프라임 론에서 이렇게 일시적으로 이렇게 했던 거고. 그다음에 이제 이때는 이제 뭡니까? 기술주 버블이었죠. 팡스 있지 않습니까? SNS 관련한 스마트 혁명 관련한 그다음에 바이오 기술주들이었죠. 이때는 지금 뭡니까? AI 기술 지금 이제 주들이죠. AI 관련 주들이죠. AI 주 거품이 이 크기로 보면은 거의 이렇게 다 큰 버블에 능가하는 정도로 어마어마해요. 이렇게 스마트 혁명이라든지 그러니까 SNS 혁명이나 그다음에 바이오 기술주 혁명 이렇게 관련보다도 이게 지금 이렇게 역대급이죠. 앞에 보면은 이게 역대급이죠. 버핏 지수로 보면은 지금 이제 그 AI 거품이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데 그 문제는 뭐냐면 AI 관련한 어마어마한 투자를 지금 하고 있는데 과연 투자 대비 수익이 정말로 제대로 발생하고 있느냐가 의문이죠. 뭐 그런 이야기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 투자 대비 수익성이 좋지 않다, 문제다. AI 투자는 뭐 이렇게 뭐 서로 경쟁적으로 하고 있지만 엄청난 투자에 비해서 벌어들이는 돈이 시원치 않다. 라고 했을 때는 그 충격이 상당히 클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체 붕괴 요인은 참 많죠. 자체 붕괴 요인은 여러 가지로 많이 있죠. 이상 오늘은 이제 그 미국의 주식시장을 누가 움직이는가, 그 다음에 주가 거품 논란이 있는데 이 주가 거품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